텍사스는 카우보이, 마천루, 그리고 대담한 꿈의 땅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탐험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좀처럼 감히 탐험하지 않는 텍사스의 또 다른 면모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사형 집행 주 2주 정의의 대가. 텍사스는 그 크기와 당당함으로 미국 전역에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강경한 입장, 특히 사형제도에 있어 으로도 유명합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사형이 제도입된 이후 텍사스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월등히 많은 사형 집행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텍사스가 형사사법제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은 엄격하지만 법은 법이다. 라는 말은 법정과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많은 텍사스인들에게 사형제도는 단순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범죄 억제 수단이자 도덕적 입장, 그리고 대중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을 지닌 이 사형제도가 범죄율을 크게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살인, 강도, 중범죄 폭행과 같은 폭력 범죄는 여전히 많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년간 드러난 억울한 유죄 판결의 증가입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은 부실한 수사, 신뢰할 수 없는 증인 진술, 인종적 편견, 그리고 특히 숙련된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 피고인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지적해왔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복역한 후 사형수에서 무죄로 풀려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텍사스의 사법 시스템은 종종 빠르고 최종적이라고 묘사됩니다. 그러나 속도가 신중함을 대신할 때 되돌릴 수 없는 실수의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비평가들은 텍사스가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재활을 소홀히 하면서 사회적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정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 이곳에서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대가는 과연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공동체들, 빈곤과 주변부의 삶. 텍사스는 종종 경제적 기회의 땅, 첨단 기술 도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찬사받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텍사스가 존재합니다. 지도나 정부 통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주 남부 멕시코 국경 근처에는 콜로니아라고 불리는 수십 개의 비법인 지역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 내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콜로니아라는 단어는 다소 아늑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현실은 가혹합니다. 이 공동체들은 필수적인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수돗물, 적절한 하수 처리, 포장도로, 안정적인 전기가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합판, 금속판, 시멘트 블록 같은 고철로 지은 임시주택에 거주합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게으름이나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치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곳에 왔지만 텍사스의 부유함 그늘 속에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콜로니아 내 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다 해도 대부분 심각하게 재정이 부족하고 학생 수는 과밀합니다. 보건소는 드물고 응급 서비스가 도착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유대감과 결속을 바탕으로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서로를 돕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와 회복력, 그리고 함께하는 고난 속에서 지탱해 나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충격적인 모순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 중 하나인 텍사스에서 수천 명이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잊힌다.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현대판 분리, 텍사스 학교의 교육과 불평등. 텍사스의 학교에서 법적으로 분리가 강제되던 시대는 끝났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주 전역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거주지 경계선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인종, 언어, 소득에 따라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판 분리는 눈에 띄지 않지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군 정책, 주택 불평등, 부유한 학군을 우대하는 재정 구조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는 몇 블록 떨어진 공립학교 두 곳이 완전히 다른 학생 구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의 전원이 백인 학생들로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이 흑인 또는 라티노 학생들로 심각하게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서 학교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유한 지역의 학교들은 소규모 학급, 최신 기술 장비, 높은 급여와 풍부한 경력을 가진 교사들, 다양한 과외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반면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들은 노후된 교재, 교직원 부족, 낡은 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의 핵심 원인은 바로 학교 재정 구조에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재산세를 통해 운영 자금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지역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세수를 창출하는 반면, 특히 이민자 인구가 많은 가난한 지역은 최소한의 자금조차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많은 가정들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아예 빼내어 차터스쿨이나 사립학교로 보내며 이 격차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처럼 자금이 부족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적 불평등에 직면하게 되고,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각해집니다. 졸업이 어려워지고 대학 진학 기회는 줄어들며 취업 시장에서도 더 많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특권을 가진 이들을 보상하고 빈곤한 이들을 처벌하며 성인이 되기도 전에 세대 전체를 뒤처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의 확산, 민병대, 증오단체, 그리고 국내 테러. 자유와 자립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뿌리내린 텍사스의 이면에는 더 불안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무장 극단주의 단체와 백인 우월주의 운동의 성장입니다. 많은 텍사스인들이 개인의 권리와 헌법적 자유를 강하게 옹호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때때로 애국심과 극단주의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급진적 세력에 의해 악용되기도 합니다. 오스키퍼스, 3%스와 같은 조직들은 미국의 가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종종 전직 군인이나 법집행관 출신의 구성원들에게 정부 권위에 불복종할 것을 부추깁니다. 이들의 텍사스 내 존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전략적입니다. 공개 총기 소지법, 넓은 농촌 지역, 그리고 연방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문화는 이 주를 극단주의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으로 만듭니다. 패트리어트 프런트라는 심파시스트 단체 역시 텍사스에서 10대 청소년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인종차별 선전물을 퍼뜨리고 LGBTQ+ 행사를 방해하며 폭력 행위를 계획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엘페소에서 발생한 대량 총격 사건은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범인은 백인 민족주의적 수사를 담은 선언문을 남겼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단순한 소수의 지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는 전술 훈련을 주최하고 시위를 침투하며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모집하려 시도합니다. 당국은 이들이 장기적으로 공공안전과 민주주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극단주의를 둘러싼 싸움은 조용하지만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위험하게 진행 중입니다. 텍사스 드림, 마천루, 바비큐, 그리고 끝없는 야망. 겉으로 보기에는 텍사스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처럼 빛납니다. 카우보이와 컨트리 음악,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 에너지와 야망으로 가득 찬 도시들, 이 모든 것이 이곳을 대표합니다. 서부 텍사스의 석유 부지에서부터 오스틴의 기술 중심 문화까지 이 주는 기회와 번영이라는 화려한 이미지를 자랑합니다. 오스틴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 허브 중 하나로 부상하며 전국 각지에 스타트업,
예술가, 창작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같은 이벤트는 오스틴과 텍사스를 전 세계의 음악, 기술, 문화의 중심지로 알립니다. 한편 휴스턴은 나사 존슨 우주센터와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가진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댈러스와 샌안토니오 역시 상업, 스포츠, 급성장하는 부동산 시장을 기반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곳의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완벽하게 훈제된 브리스킷, 접시만큼 큰 버거, 끝없이 리필되는 스위트 티와 탄산음료. 이 모든 것이 외식 자체를 웅장한 경험으로 만듭니다. 텍사스 요리는 남부, 멕시코, 그리고 프론티어 전통이 어우러진 혼합 문화를 반영하며 자부심과 텍사스다운 푸짐한 양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이곳에는 자립에 대한 깊은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텍사스인들은 자신의 주가 독립 국가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실제로 독립국가였던 적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주 경제 중 하나, 강력한 에너지 산업, 그리고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텍사스는 종종 나라 안의 나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오피오이드 위기, 조용한 살인자.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오피오이드 위기가 악화되어 왔고 텍사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부와 북부주들이 과다 복용 사례 수에서는 더 높을지 몰라도 텍사스 전역, 특히 저소득층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의료 접근성이 제한된 곳에서는 이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위험한 변화 중 하나는 펜타닐의 급증입니다. 이 합성 오피오이드는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더 강력하며 종종 가짜 알약이나 다른 거리 마약에 사용자도 모르게 섞여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치명적인 용량을 복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발적 과다 복용이 급증하며 그중 다수가 사망에 이릅니다. 이 위기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이미 사회적 주변부에 놓인 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교육,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공동체는 마약 딜러들에게 쉬운 표적이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주유소 주차장이 비밀리에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핵심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재활 서비스는 특히 농촌 텍사스에서 매우 부족합니다. 심지어 도시 지역에서도 긴 대기자 명단과 높은 비용 때문에 필요한 이들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강보험이 없거나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갈 곳조차 없는 상태로 남겨집니다. 이 위기가 더욱 비극적인 이유는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가정이 문 뒤에서 무너지고 생명은 언론의 주목 없이 사라집니다. 많은 면에서 이것은 텍사스가 직면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공중보건 재앙입니다. 텍사스 사이즈 접시, 텍사스 사이즈 문제, 비만 위기. 텍사스의 음식. 사랑은 전설적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국 최고의 바비큐, 거대한 버거, 편안한 텍스 맥스 요리, 그리고 끝없이 리필되는 달콤한 음료들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음식 문화 뒤에는 심각하고 점점 커져가는 공중보건 문제, 바로 비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흑인과 라티노 인구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만을 개인적인 생활 습관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건강한 선택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식품 사막으로 불리며 대형 식료품점이나 신선한 농산물을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은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 체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값은 싸지만 건강에 해로운 선택지만 가득합니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전자레인지에 돌린 냉동 브리토나 한 봉지 감자칩뿐이라면 영양 부족은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됩니다. 이런 지역의 아이들 역시 학교 급식에 크게 의존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식당에서는 지방과 설탕이 높은 초가공 식품이 주로 제공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식습관은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보험이 없거나 부족한 텍사스에서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악순환은 멈추지 않고 이어지며 개인을 넘어 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갱단, 카르텔, 그리고 일상의 공포. 텍사스는 종종 카우보이와 컨트리 음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특히 국경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폭력적인 갱단과 강력한 마약 카르텔의 존재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액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명의 텍사스인들에게 일상적인 위험이자 현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조직 중 하나는 바리오 아즈테카로 멕시코 카르텔과 깊은 영해를 맺고 활동합니다. 이들의 범죄는 마약 밀매, 갈취, 살인, 밀수까지 다양하며 일부 구성원들은 군사식 훈련을 받고 감옥 안팎에서 작전을 조직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종종 지역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지역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고속도로는 전쟁터가 되었고 슈퍼마켓조차 총격전의 현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토 다툼에 총알바디가 될까봐 항상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특히 교육이나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빠른 돈과 거리의 권력을 미끼로 갱단에 모집되곤 합니다. 어떤 농촌 지역에서는 묘지가 이 현실을 말해줍니다. 줄지어 놓인 무덤들, 그 속의 이름들은 10대와 청년들, 대부분이 폭력이나 마약 과다 복용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입니다. 이런 지역의 가족들에게 안전은 결코 보장되지 않으며 침묵은 종종 생존 전략이 됩니다. 공포는 실제이며 그 뿌리는 깊고 오래 남습니다. 국경 위기, 이민, 구금, 그리고 인권 침해. 미국 멕시코 국경의 중심에 위치한 텍사스는 현대 미국에서 가장 뜨겁고 복잡한 인도주의적 도전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전국적인 논의에서는 이민 문제가 종종 정치적 이슈로만 다뤄지지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인권 위기의 다름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그중에는 어린이도 포함되어 안전과 안정 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텍사스 국경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마주하는 것은 과밀한 구금시설, 제한된 의료 서비스, 그리고 가혹한 단속 정책입니다. 2019년 연방점검에서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는 어린이들, 수용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감방, 기본 위생조차 보장되지 않거나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멕시코에 머무르라. 와 같은 정책은 망명 신청자들을 다시 국경 넘어 임시캠프로 돌려보냈고 그곳은 폭력, 질병, 착취가 만연한 환경이었습니다. 한편 텍사스 자체의 주정부 차원 대응인 오퍼레이션 론스타는 이민자들을 무단 침입죄로 대규모 체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부 보고된 사례에서는 가족들이 식수를 거부당하거나 위험한 지형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지는 등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텍사스 국경을 넘으려다 사망한 사람들은 이미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더위에 지쳐 쓰러지거나 탈수 혹은 리오그란데 강에서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국경 순찰대 요원들조차도 아이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지켜보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당신의 시야를 넓히거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세요. 아직도 발견할 것들이 가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